5월 11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다음 두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4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93.2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대중관세 완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3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캐시우드는 연준의 급진적 긴축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5월 경기기대 지수가 마이너스 34.3으로 집계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며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뉴욕 증시 3거래 연속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주시하는 가운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3% 아래로 급락한 점이 소비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연준의 반응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CPI가 과연 미국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우 지수가 마감을 앞두고 하락 전환해서 0.26% 떨어진 32,160선에서 또 S&P 500 지수는 0.25% 소폭 상승하며 4,001선을 유지해냈습니다. 최근 크게 떨어졌던 대형주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등이 2%씩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0.98% 상승하며 11,737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수일간의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마감한 건데요. 프랑스 깍그 지수가 0.51% 오른 6,116선에서 독일 닥스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13,53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시장 살펴보죠. 전일 미국 증시의 급락 영향으로 우리 증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급락에 코스피가 엿새째 하락하면서 17개월 만에 2,600선이 무너졌는데요. 0.55% 내림세로 2,596선, 코스닥 지수 역시 0.55% 하락하며 856선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당국이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1% 넘게 뛰어오르면서 3,035선을 기록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전거래 휴장했었지만 오늘 낙폭을 보였습니다. 1.84% 떨어지면서 19,633선.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전일의 미국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들어서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며 0.58%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린 탓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3% 밑인 2.99%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반면에 2년물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2.63%대에서 거래를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반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 급락과 중국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나스닥 중심으로 3%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부각되고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재차 매물이 줄어들면서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컸었고요. 다만 이제 장 후반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관련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처리를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고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자 장막을 앞두고 재차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고 내일 4월 CPI가 증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사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매물이 처리되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에 이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앞으로 두 번의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6월과 7월 FOMC에서 연준은 50bp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메스터 총재는 전일 보스테이크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주장했듯이 75bp 금리 인상을 무기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사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처리를 논의 중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바이든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억제라고 주장을 했고요. 비록 이번 회견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시장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처럼 전월 발표치를 하회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맞물려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향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타이트함, 공급망 문제 등의 정점 가능성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부각되고는 있지만 증명의 시간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련 이슈들의 완화 기대는 높지만 아직은 초기 징후라는 점에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인 관망세가 짙은 경향들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간 5월 10일 화요일 특징주 시황 알아봅니다. 최근 몇 주간 투자자들이 침체 우려에 성장주 부문에서 안전한 투자 부문, 예를 들어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기술주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주요 기술주들이 모두 반등했습니다. 다만 장 중반의 상승폭에 마지막에는 다소 작아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HSBC에서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보유로 재확인했는데요. 애플은 이날 1.61%가량 올라서 $154 선에 마감했고요.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상, 구글 또한 1%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도 마지막에 상승폭을 조금 줄였지만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또한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베런버그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시작했고요. 테슬라 이날 마감가는 $800 선입니다. 넷플릭스가 광고를 도입하거나 비밀번호 공유에 대한 규제를 이번 연도 내로 적용할 수 있다고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익 보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장에서 넷플릭스는 기술주 강세와 함께하면서 2% 넘게 상승해서 $177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3% 이상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속스 ETF 또한 2%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QQQ ETF 또한 1% 이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우선 펠로톤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톤은 재고가 많이 남고 현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펠로톤은 다음 분기 판매 전망 또한 약하게 잡았으며 이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구독자들이 점차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8% 크게 떨어지면서 12.9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노바백스 역시 예상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1분기 동안 노바백스는 수익을 처음으로 봤다고 강조했고요. 또한 올해 매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요. 다음 분기에 백신 판매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감대 1% 상승해주면서 53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AMC는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고 매출 또한 전문가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AMC는 배트맨과 같이 유명한 큰 영화들이 수혜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가는 5% 떨어지면서 마감했는데 1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발표된 실적이 실망스러워서 월요일장에서 20% 넘게 하락한 데 이어 화요일장에서도 4%가량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RBC 캐피털은 팔란티어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고 매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감대는 2% 떨어지면서 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썬런은 키방크가 비중 확대해서 투자 의견을 섹터 중립 수준으로 하향하면서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감가 20달러 선입니다. 노르웨이안 크루즈는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예약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히면서였는데요. 하지만 회사가 발표한 분기 손실은 주당 1.82달러로 예상이었던 1.53달러보다는 크게 나왔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1.63% 상승해주면서 1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화이자는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위치한 전문 제약기업 바이오헤븐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편두통 치료제 중심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현재가 대비 78% 프리미엄가로 인수를 하겠다고 밝혀지면서 바이오헤븐이 개장 전 거래에서 71%나 폭등한 채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이날 장에서 1.7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핀테크 업체 업스타트가 연간 전망을 하향하면서 관련주인 어펌홀딩스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날 장에서 금융주 전반 또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JP모건이 이날 장에서 2% 넘게 하락하면서 11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로블록스 등에 대해 각각 DA 데이비슨과 시티은행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장을 마친 뒤 있었던 실적을 대기하면서 오늘장 마감은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장에서 코인베이스가 12% 넘게 하락해서 마감했고 로블록스가 5%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결국 방금 전 코인베이스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비 매출이 27% 감소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프로그램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시황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시죠.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국제유가는 계속되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속에서 원유 수요 감소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장 100달러를 하회한 모습입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3%대 떨어지면서 각각 99달러 선과 10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2주간의 저점으로부터 회복하면서 현재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군의 점령부대가 기술적인 과정을 방해하면서 루안스크 지역에 통과하는 가스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장중에 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두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초를 기준으로 미국 대두 작물의 12%가 파종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평균치인 24%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데요. 또 대두의 옥수수 최대 생산지인 미국의 아이오와에서는 원래 34%가 심어져야 하는데 반해서 대두의 7%만이 심어진 상황입니다. 파종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주시한 가운데 오늘장 대두는 0.5%, 그리고 대두유는 1.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을 기준으로 미국 옥수수 작물의 22%가 파종되었습니다. 5년 평균치인 50%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늘장 옥수수 선물은 0.4%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미국 겨울 미래 29%가 우수 또는 최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27%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주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 이맘때쯤에는 49%였던 것과 비교하면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밀 가격은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코코아는 달러와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장 0.5%가 떨어진 모습이고요. 커피 가격은 수요 둔화와 브라질의 통화 해알 약세를 주시한 가운데 어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설탕 가격은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동반 하락했습니다. 0.6% 떨어졌고요. 귀리 가격은 3%로 좀 크게 빠진 모습입니다. 원목과 돈육 모두 오늘장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특히 원목이 1.2%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CPI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자 오늘장에서도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가 떨어지면서 1,837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 가격은 2.7%나 떨어지면서 21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와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팔라듐 가격은 0.8%가 하락하면서 2,044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니켈 가격은 0.5%가 오르긴 했지만 3만 달러 선을 하회한 모습이고요. 오늘장 런던 금속거래소의 아연 가격은 1%대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 상품거래소의 아연 가격은 지난 3월 22일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장에서 한때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달러화가 오늘은 강세 이후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자 구리 가격은 장중에 상승하는 듯 싶더니 결국은 0.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 전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을 알루미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의 알루미늄 수출은 전월 대비 500% 넘게 증가했고 수입은 53%가 감소했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로 중국의 알루미늄 수출이 수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오늘장 알루미늄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장 바이오테크와 천연가스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대마초와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바이오테크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바이오테크, 즉 생명공학 기업들은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화이자와 바이오테크의 인수 소식이 업계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이오헤븐은 편두통 치료제 개발사인데요. 화이자는 수익성 다변화 차원에서 바이오헤븐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인수할 예정인데요. 바이오헤븐 오늘장 68%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XBI인 SPDL S&P 바이오테크 ETF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고 생명공학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5.08% 올랐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ETF입니다. 앞서 원자재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천연가스는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오른 건데요. 특히 북동부 지역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선물은 오늘장 3.93% 상승했는데요. 관련 ETF로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체크해 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2.06%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마초 ETF 살펴보겠습니다. 대마초 관련 주식들은 금요일장 크게 올랐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척 슈머가 뉴욕에서 열린 대마초 합법화 집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 상승으로 이어진 건데요. 당시 척 슈머 의원은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6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논의를 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 기업들은 어제와 오늘장 반대로 크게 밀렸습니다. 금요일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POTX인 글로벌X 카나비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1.11%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우디 증시는 장중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13,900선을 넘겼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악화하며 이렇게 내렸습니다. 2.21% 밀렸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 역시 내렸습니다. 티커명 KSA인 아이셔스 MSCI 사우디아라비아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2.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이슈 CNBC 헤드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 약세장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올라왔고 미국의 4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93.2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 아직까지 최저치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까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돌아와서 미국 증시 약세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여기서 더 나빠질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상황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의 약 52.9%가 현재 시장의 모습에 대해 비관적이었고 대략 26.9%만이 앞으로는 잘 가겠지라면서 낙관론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설문조사와 또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제 약세장을 끝낼 수 있는 신호가 등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이들이 매도세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도 전환될 수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한 예로 이전의 예시를 좀 살펴보면 이 약세장이 끝난 이후 상승세로 접어들었을 때 이 S&P 500은 한 달에 평균 0.34%가량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3개월 후 1.6%까지 올라섰고요. 6개월 후에는 3.3%, 그리고 1년 후에는 6.4%의 탄력이 붙었습니다. 물론 많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전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여전히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업계에서는 사실 이 원인들의 대부분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상적이게만 느껴지는 투자자들을 위해 지금은 크게 떨어졌고 또 지금 매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위험성이 있지만 또 전략적으로 살펴보면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를 가장 먼저 꼽았는데요. 최근 구독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가 역시 할 일 없이 떨어졌습니다. 또 비밀번호 공유에 대한 단속을 조사하고 있기도 하고 이용가를 낮추기 위해서 광고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고점 대비 74%나 떨어졌습니다. 이 바이오주인 일루미나도 고점 대비 53%나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모더나도 최근 고점 대비 73%나 탄력을 잃었고요. 일루미나와 모더나는 애널리스트들의 26% 그리고 29%만이 매수 등급을 매긴 상황입니다. 이 바이오젠도 고점 대비 59% 급락했고요. 이 윈리조트와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세리디언 HCM 홀딩, IPG 포토닉스 등이 현재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종목들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호재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해도 좋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노려보라고 했는데요. 다만 시장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오랫동안 올라가기 힘들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미국 증시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죠. 이런 역발상을 통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 회의가 끝난 만큼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뉴욕 연은 총재는 6월과 7월 연속 빅스텝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리블랜드 총재 역시 6월과 7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며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마지막으로 리치먼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해소에 볼커식 접근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볼커식 접근법, 1980년대 연준 의장이었죠. 네, 폴 볼커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강력한 긴축을 했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아직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좀 완화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돌아와서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부터 살펴볼까요?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 연준이 오는 6월과 7월에 연속적으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했는데요. 이 앞으로의 행보도 지지해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가량의 연이은 빅스텝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꼽았습니다. 이 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차 대조표도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시장의 흐름에 적절하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중립금리가 현재 2%에서 2.5%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유동적으로 올려나가는 것이 좋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실질 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면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견조할 것이고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실업률 3.5%로 정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이 연착륙이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건전한 고용 시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 근방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 실업률은 현재의 3.6% 근방을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동일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는 6월과 7월에 두 번 이어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역시나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잠시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는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이 팽팽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의견,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빅스텝 쪽으로 좀 힘이 실린 것 같고요. 이어서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별 기업 이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고 또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터치스크린 오작동 문제로 미국에서 전기차 13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연내 광고를 포함한 저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실적 발표 이후 상당히 급락했었죠. 이번 계기를 통해 주가 회복에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 이번 조치, 과연 트럼프가 돌아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영구 정지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트럼프 계정 정지 조치는 원래 목적대로 트럼프를 짓밟지도 못했고 오히려 정치적 우파들 사이에서 논란만 증폭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 트위터 입장에서도 완전히 바보 같은 조치였다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이 자칭 절대주의자인데요. 실제로 앞서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트위터의 콘텐츠 규제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인수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계정을 복원시킬 것이라는 이번 발언이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해 1월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폭력 행위를 선동할 수 있다는 사유로 영구 정지됐었는데요. 트럼프는 계정 복원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트위터 인수전이 불거진 이후에는 이제 자신의 계정이 복원되더라도 트위터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머스크 이번 조치 과연 트럼프를 복귀시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다음은 밸런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하락장에서 투자해야 될 세 가지 요소. 이 하락장에서 과연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지 첫 번째 이슈로 올라와 있고 또 미국 의회가 398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 추가 지원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에너지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 에너지 섹터에는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 자, 이런 조언까지 내놨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슈를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그것을 매수하는 것이 주저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주의사항이 공개됐는데요. 이 하락장 속에서 투자를 한다면 진입하기 전에 주시해야 하는 세 가지 신호를 알려줬습니다. 전제 조건이 붙는데요. 연준이 긴축 정책을 완화시키는 기조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투자자들이 반길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도 없을 것이라는 점 등 과거 약세장을 종식시키는 데 힘을 실어줬던 요소들이 당분간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신호를 본격적으로 읊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봉쇄령을 해제하는 시점입니다. 또 전쟁이 아예 끝나지는 않더라도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다소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만 내려와도 이 시장에는 큰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위험도를 추종하는 빅스 지수가 36에 도달하면 이 시장이 여기서 더 추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에 가까워지면 완화된다고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종의 수치를 통해 이 앞으로의 앞날을 내다보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빅스 지수는 32.7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락 장세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종목들이 가장 큰 반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잘 확인해 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술주들을 들 수가 있겠죠. 다만 넷플릭스와 메타, 아마존은 예외로 두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도 잘 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엔데믹이 다가옴에 따라 이 흐름에 발맞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슐럼버거도 활짝 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빅스 지수 마지막으로 기술주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